네, 이제 디지털 필터 설계 6주차입니다. FIR 필터 설계 중에서 창함수 설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주파수 대역 변환법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주파수 대역 변환법은 내용이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창함수 설계법이 요게 양이 한 주차 하기에 약간 좀 모자른 것 같아서 요 간단한 주제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먼저 이 창함수 설계의 기본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창함수는 통과대역 리플의 크기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보통 필터의 주파수 응답이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여기 통과대역 리플이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지대역의 감소에는 뭐냐면 여기 요 놈하고 요 놈하고의 차이 이게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필터 특성이 좋은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이제 요 차단 대역 쪽은 거의 0에 가깝게 그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지 대역 감소를 조절하며 천이 대역 폭과 기울기를 조절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천이 대역 폭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천이 대역 폭이 이렇게 넓어진다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건 좀 서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굉장히 큰 거고 얘는 기울기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 대역 폭이 좁아지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갖다가 더 급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창함수 설계의 기본 개념이라는 게 이 창함수를 통해서 이런 통과대역 리플 크기 조절, 그 다음에 저지대역 감쇄 조절, 그 다음에 천이대역하고 기울기 조절. 이게 이제 순서대로 1번, 2번, 이렇게 3번이 됩니다. 이런 특성을 조금 더 개선을 시켜서 필터를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 가지 창함수가 있는데요. 사각창, 삼각창, 그 다음에 해닝창, 그 다음에 해밍창, 그 다음에 블랙맹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특성을 살펴볼 건데요. 실제 창은 이거보다 더 많죠. 더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5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카이저 창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이저 창, 이 위에 있는 5가지의 창은 이거는 고정된 창, 고정창입니다. 고정창. 그리고 이 카이저 창함수는 가변창에 뭐가 가변창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통과대역 리플의 크기나 저지대역 감소의 천이대역폭 기울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 카이저 창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차수, 우리 창의 차수가 정해지면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이저 창이 좀 더 우수한 거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창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정 창들에 대해서만 창함수 간의 비교를 좀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창은 요 해밍 창입니다. 해밍 창이 가장 널리 쓰이고요. 사각창과 삼각창은 사실 거의 안 쓰인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저지대역 감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해밍, 블랙맨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블랙맨 같은 경우도 이 저지대역 감쇄를 아주 극단적으로 내린 그런 창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천이 대역폭 통과 대역폭하고 천이 대역폭이 넓어져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맨 창보다도 어떻게 보면 해밍 창이 많이 사용되고 이 블랙맨 창은 정말로 저지대역 감쇄가 정말 작아야 되는 거 그런 거에만 이제 특정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여기 보시면 카이저 창함수는 G업의 대역폭과 V업의 상대적 감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나중에 차차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설계 예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되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창함수 설계법이 끝나게 되고, 이 아래쪽은 뭐냐면 주파수 대역 변환법을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이 주파수 대역 변환법은 뭐 창함수 설계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FIR 필터 또 앞으로 할 거, 그러니까 모든 FIR 필터, 설계된 FIR 필터에 대해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설계법인데요. 나중에 그 내용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이 다 끝나면 코딩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창함수를 이용한 필터의 주파수 응답 그리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속 신호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임펄스 응답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필터의 임펄스 응답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연속 신호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산 신호로 처음엔 그렸는데 그리다 보면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 눈에. 이제 조잡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연속으로 그려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디지털을 하는 거니까 이산 신호겠죠. 이산 시스템이겠죠. 어쨌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이상적인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상적인 로우 패스 필터를 이렇게 HD의 N으로 표기를 우리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모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창이라고 할게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가 WN 또는 오메가 N 뭐 이런 식으로 WN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명칭을 부를 때는 WN이라는 걸 윈도우를 딱 곱합니다. 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절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쪽도 원래 임펄스 응답이 존재하고 이쪽도 존재했는데 이거를 절단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이런 사각형 윈도우, 사각형 창을 곱한다는 의미죠. 지금 먼저 이제 우리는 이 절단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절단입니다. 절단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각창만 고려를 합니다. 지금은. 자, 그런데 이제 절단을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창의 길이입니다. 길이 121, 81, 41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얘가 121이고요. 얘가 81이고요. 얘가 41이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절단을 갖다가 좀 심하게 해 가는 거죠. 그럼 특성이 점점 안 좋아질 거거든요. 안 좋아질 건데 일단 한번 이렇게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큰 글자로 절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창함수는 이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간 영역에서 이상적인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절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주파수형에서 주파수 응답 특성을 성형한다고 했습니다. 성형에 관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우리는 절단만 고려할 거라는 거죠. 사각창이에요, 사각창. 이제 성형을 하는 거는 절단에다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삼각창을 곱한다. 삼각창을 곱하면은 이게 이렇게 된 게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임펄스 응답이 성형이 되죠. 이 성형에 의한 효과도 따로 알아볼 거라고. 지금은 그런데 절단에 의한 효과만 지금은 알아볼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일단 절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을 써놨어요. 시간 영역에서 이상적인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절단을 했다. 자, 그러면 이상적인 로우 패스 필터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절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놈을 볼게요. n이 121인 경우 121인 케이스가 이제 요 놈이 되겠죠. 요 놈. 가장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80일이 되면 요 놈이 되겠죠. 두 번째 놈. 그 다음에 40일이 되면 요렇게 세 번째 놈이 됩니다. 자, 어떤 특성 변화가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절단이라는 거는 이상적인 필터는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현실적으로 뭔가 구현을 하려면 무조건 절단해야 돼요. 무조건. 그죠? 자, 절단을 하는데 얘가 가장 많이 절단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천이 대역폭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 폭이 굉장히 넓죠. 이거 좁은 게 좋다고 그랬는데 절단을 심하게 하니까 폭이 넓어지죠. 기울기 어떻게 돼? 기울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도 완만해지죠. 별로 안 좋은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리플이 이렇게 생기죠.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 더 개선된 거. 그러니까 좀 중간 거 요거 81짜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121짜리는 다른 색깔로 가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요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통과대역 리플의 크기를 조절하는 사실은 이 역할은 별로 없고요. 절단에서는. 근데 뭐 어떻게 조절이 조금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지대역 감소에도 조절합니다. 지금 요거는 크기 응답을 그냥 일반 대수 스케일로 그린 거고, 요 놈은 요 Y축을 dB 스케일, 로그 스케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로 그리다 보니까 여기 크기가 거의 1이니까 거기 여기 0이겠죠. 그러니까 20 로그 10 이렇게 한 거죠. 요거를 어떻게 됩니까? T의 오메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요거 HT 오메가의 dB가 되는 거죠. 그죠? 그제 요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바뀐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보면 이 두 가지 뭐냐면 통과 대역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싶다. 여기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일반 스케일로 선형 스케일로 그려야 되고요. 요 저지 대역을 주로 보고 싶다. 요거 저지 대역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dB 스케일, 로그 스케일로 그려야 됩니다. 그죠? 자, 로그 스케일로 한번 볼게요.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먼저 봅시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대략 한 요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뭡니까? n이 41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줄어드는 게 있죠? 이게 n이 81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많이 줄어드는 게 있죠? 이게 n이 121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요 n이 길어짐. 절대안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어때 돼요? 네. 이게 저지대와 감쇄가 좀 심하게 더 감쇄가 더 많이 발생하죠. 감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좋습니다. 감쇄가 더 많이 발생해야 이쪽은 통과시키고 여기는 차단하는 거니까.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음악 신호가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고 잡음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저지대역 감쇄가 무조건 20dB보다는 더 이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20dB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쇄가 더 많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많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대략 한 20dB 이상은 돼야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잡음이 별로 없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0dB보다 더, 뭐 예를 들면은 20dB보다 더 크다, 뭐 여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거는 필터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20dB 이상은 돼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다 20dB 이상은 되고 있어요. 20dB 이상은. 여기가 20dB 라인이니까 여기 0dB라고 했을 때 20dB 차이 나니까 뭐 크게 문제 없이 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필터는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창함수의 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지대역 감쇄가 조절이 되는 거는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죠? 또 동시에 통과대역 리플의 크기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이 약간씩은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거죠. 천이대역 폭의 기울기가 조절된다는 거. 요거. 이해되시죠?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상적인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절단하게 되면 어떤 특성을 갖느냐. 첫 번째, 통과대역 리플의 크기가 조정이 된다. 저지대역 감쇄가 조절이 된다. 그 다음 천이대역폭 및 기울기가 조절이 된다. 이 세 가지 특성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죠? 물론 이거를 창을 작게 쓴다는 거는 필터의 길이도 필터의 차수도 작아지기 때문에 필터를 조금 더 심플하게 구현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적당하게 절단되는 폭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창함수는 첫 번째 기능은 절단을 시키는 겁니다. 절단. 네. 그럼 이제 성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이제 이상적인 로우 패스 필터가 있고요. 그게 이제 HD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윈도우 창을 곱하는 거예요. 창을 곱하면 시간 영역에서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사각형 이제 창을 곱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된 거는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된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파라볼릭 2차 포물선을 곱하는 거죠. 예. 그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 그럼 먼저 여기 이제 주파수 응답이 요거는 이제 선형 주파수 응답, 얘는 로그 스케일로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요 가운데 있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건 아이디얼, 그러니까 안 자른 거죠. 절단 전혀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리 절단만 한 게 뭐냐면 요거죠. 요거 절단만 한 거. 그죠? 요 놈이죠. 렉탱귤러.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러 어떻게 돼요? 트라이앵글러가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기어가는 거 요거입니다. 그
그 다음에 파라볼릭 포물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요렇게 되는 요 점선이 점선 요렇게 따라가는 거 요러고 그죠? 자, 이 통과대역하고 천이대역 폭이나 이런 거는 보기가 쉬운데 이제 여기 저지대역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로그 스케일로 보면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점선으로 된 거 사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어가는 거 요거 삼각창,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된 게 이게 포물선. 그죠? 이렇게 세 개가 되죠. 자, 여기 저지대역 감쇄를 뭐가 잘 조절하고 있나요? 포물선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잘 조절하고 있죠. 이거 엄청 떨어지고 있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뭐 저지대역 감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단 그런데 요 삼각형 이거는 안 좋죠. 이거 안 좋죠. 거의 뭐 사각형 창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거의 맥스로만 이렇게 쭉 인벨러블 그러니까 저 뭡니까? 포락선을 연결한 형태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요 사각형 창은 일반적이고. 그죠? 그러니까 저지대역 감쇄를 어쨌든 요 형태 성형을 함으로써 저지대역 감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통과대역 리플의 크기도 조절이 되고 그 다음 천이대역폭 조절되나 보겠습니다. 천이대역폭도 여기 보시면 조절이 되고 있죠. 얘는 좁은데 점점점 이게 좀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각형 창이 천이대역폭이나 기울기 조절에는 좋아요. 근데 요 삼각이랑 요 포물창 같은 경우에는 안 좋죠. 여기에. 그죠? 천이대역폭하고 기울기 조절에는 안 좋은데 리플에는 아주 그냥 직방이라는 그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앞서 있었던 일이랑 똑같은 얘기니까 두 가지죠. 처음에 절단의 역할, 그 다음에 성형의 역할. 뭐 어쨌든 두 가지 다 뭐다? 요 세 가지를 조절하기 위한 거다. 통과대역 리플 크기, 저지대역 감쇄 조절, 그 다음에 천이대역 폭 및 기울기 조절. 이거를 적당히 잘 조절할 수 있게끔 실제 창을 씌울 때 그냥 여태까지는 그냥 절단만 생각했잖아. 사실은 다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는 모든 게 전부 다 사각형 창이에요. 사각창. 근데 그걸 삼각창으로도 바꿔보고 포물선형 창으로도 한번 바꿔보겠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바꿔서 뭔가 요 세 가지 특성, 요 리플, 그 다음에 저지대역 감쇄, 그 다음에 천이대역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잘 찾아서 우리가 그 절단이나 성형을 잘 수행하자라는 게 바로 창함수 설계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창함수를 통해서 실제 이런 최종적인 어떤 필터의 주파수 응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HD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게 이상적인 임펄스 응답, 로우 패스 필터, 이상적인 로우 패스 필터의 임펄스 응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WN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게 이제 창이죠. 창을 시간 영역에서 곱하는 겁니다.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이 아니고 시간 영역에서 곱하는 겁니다.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간 영역에서 곱하는 겁니다. 자, 곱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창함수에 의해 설계된 어떤 필터의 임펄스 응답, 최종적인 임펄스 응답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좀 한번 트랜스폼을 해보겠습니다. 양변을 DT-FT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상적인 필터의 주파수 응답과 그 다음에 창함수의 주파수 응답의 컨볼루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최종적인 로우 패스 필터, 아주 현실적인 로우 패스 필터의 주파수 응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건 시간 영역에서는 곱이고요. 주파수 영역에서는 컨볼루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뭔가요? 이게 이상적인 로우 패스 필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상적인 로우 패스 필터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죠. 그죠? 그리고 요 놈은 뭐냐면은 창함수입니다. 이건 이제 사각형 창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스윙크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두 개를 컨볼루션을 한다고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도대체 왜 요 천이대역이 발생하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천이대역이 있는데 이 천이대역이 왜 생기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지대역의 리플이 왜 생기느냐? 그 다음에 이 통과대역에서의 리플이 왜 생기느냐? 그걸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 두 개를 갖다가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좌우 짝수대칭으로 뒤집은 다음에 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이렇게 되는 데서부터 쭉 일로 끌어오면서
공통된 면적을 곱하고 더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저지대역의 리플은 왜 생기냐는 거예요. 이 저지대역의 리플은 잘 생각하면 원래 있던 창함수의 요 부엽들, 요 놈들이 얘랑 컨볼루션 되면서 이런 것들을 형성을 시키는 거죠. 얘를 형성을 시키는 거, 얘랑 얘. 그죠? 그 다음에 통과대역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과대역 리플도 결국은 요 부엽하고 요 1에 해당하는 크기, 그게 이제 컨볼루션이 되면서 무언가 여기서 지글지글 끓는 게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냥 갈게요. 다시 녹음하기 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천이대역폭은 왜 생기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얘랑 컨볼루션 할 때 요 주엽에 의해서 요게 생기는 거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놈하고 여기 올라가는 요 시점에서 컨볼루션 되면서 여기 있는 천이대역폭이 생기고 또 요 놈하고 요쪽에 있는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지점, 그게 컨볼루션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천이대역이 생기고. 맞죠?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 이제 써 있는데요. 최종 결론은 창함수의 부엽, 그러니까 요 놈이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통과대역 및 저지대역의 리플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된다. 이 리플 기여란 말이 좀 이상할 수가 있네. 영향을 주는 거죠. 안 좋은 성분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창함수의 주엽은 천이대역폭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주엽의 폭이 이게 만약에 굉장히 컸다. 여기 컸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천이대역폭도 커지겠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 개념입니다. 그 최종적으로 요건 이제 선형 스케일로 그린 거고 요거 같은 경우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건데 결국 여기에 있는 거 리플, 여기에 있는 거 리플, 이거 왜 생기느냐? 원래 창함수의 부엽에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이대역폭 왜 생기느냐? 창함수의 주엽에 의해서 생기게 된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창함수 설계법에서는 시간 영역에서 이상적인 필터와 창을 곱하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상적인 필터와 창을 컨볼루션을 한다. 컨볼루션은 천이대역폭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그렇죠? 컨볼루션은 천이대역폭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통과대역과 저지대역의 리플이 형성된다.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절단을 수행하는 건데 여기 창함수를 곱한다는 거는 시간 영역에서 이건 사각파니까 사각형 창이니까 절단을 수행하는 건데 그 이제 그 필터를 현실화시켜주는 과정이죠. 그 현실화시켜주는 과정에서 이런 리플들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천이대역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창함수 설계법에서는 반드시 이제 인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펄스 응답의 길이를 n을 2m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n만큼 지연시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임펄스 응답의 샘플들이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만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HT, 그 전에 우리가 이제 HT의 n이라는 이제 절단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임펄스 응답을 갖는 필터를 설계했으면 n만큼 지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음수 부분에 n이 음수일 때의 샘플들이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얘기는 원래 이상적인 필터에 대해서도 n만큼 지연, 창함수에 대해서도 n만큼 지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주파수 축으로 바꾸게 되면 DTFT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연은 이렇게 익스포넨셜의 m 오메가 요만큼 위상이 돌아간 걸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유놈 대비 이렇게 위상이 돌아간 거를 갖다가 곱해줘야 된다. 근데 이 위상 돌아간 건 m 오메가로 되어 있으니까 저거는 1차 함수가 돼서 선형 필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임펄스 응답의 대칭성만 확보된다면 즉 원래 요 HD 요 이상적인 놈, 요 놈이 짝수 대칭이 되든 홀수 대칭이 되든 1형과 4형 사이의 대칭성만 확보되면 창함수 설계법으로 설계한 필터는 무조건 다 보다 선형 위상 필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럼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창함수 설계법에서는 이상적인 필터의 임펄스 응답과 창함수를 곱하여 절단과 성형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절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창함수가 다 적용되는 거고, 성형 같은 경우 이제 사각창 같은 경우 성형이 따로 없는데 삼각창이나 아니 파라볼릭 창이나 뭐 포물창 뭐 이런 것들은 성형까지 하는 거죠. 이걸 수행하고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인과성을 확보한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읽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적인 필터의 임펄스 응답 HN을 구한다. 뭐 이건 알고 있는 거고요. 창함수를 적용하여 임펄스 응답을 절단하고 주파수 응답을 성형을 하고요. 절단의 길이는 n equal 2m 플러스 1인 창밖의 샘플을 버리는 작업이고, 절단 과정에서 창 안의 샘플들을 처리하면서 천이 대역과 리프를 조절하는 파형 성형의 역할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죠.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렇게 컨볼루션을 하는 겁니다. 자, 우측으로 n만큼 바로 전에 설명했던 거죠. 이동해서 인과성을 확보하면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된다라는 게 창함수 설계의 최종 과정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창함수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고찰해야 될 게 사각창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사각창이죠. 여기 지금 샘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이기 때문에 요 창함수를 쓰기를 렉트에 여기 7 들어가야 되는 거, 7분의 n. 그럼 렉트에 여기는 m이 이제 3이 들어가야 되는 거, 3.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놈을 DTFT를 수행하면 어떤 함수가 나오느냐? 여기서 유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DSP 할 때 다 유도했었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나옵니다. 이건 뭐죠? 디리클레 함수입니다. 디리클레 함수. 그죠? 자, 이 디리클레 함수는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네, 이거는 싱크 함수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겹쳐져 있는 거. 그래서 에일리어싱이 주파수 쪽에서 발생되어 있는 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파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2파이고 실제로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파이마다 계속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어 있고, 원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쪽에서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합쳐진 거죠. 겹쳐진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런 함수가 우리 이제 디리클레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디리클레 함수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수식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 특성도 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파수 영역 에일리어싱이 발생한 주기적 싱크 함수다. 주기는 2파이다. 여기 설명했고요. 한 주기의 면적.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여기를 이렇게 요 면적 구하는 거죠. 요 면적. 아, 요까지는 아니고 0이 0이니까 요 면적. 이거 다 합치면 얼마다? 무조건 1 나온다. 무조건 1. 면적하면 무조건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C에서 샘플한 값. 여기 샘플한 값이 뭐가 나온다? 네, n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7이 나오는 거죠. 7. 지금 보면 제로 크로싱 하는 지점이 어딘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n이 7인데?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안 나온다고. 왜? 맥스 값이 나온다고. 오히려 제로 크로싱 하는 게 아니라 맥스 값이. 그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오메가가 0인 지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0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넣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거 뭐냐면은, 0분의 0꼴이나 0분의 0꼴. 근데 이 리미트, 이게 이제 극한으로서 n이랑 다시 쓸게요. 극한꼴이니까, 리미트 오메가를 0으로 했을 때, 뭐, 사인, 뭐, 0분의 사인 0,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갖다가요, 플러스기를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sin x분의 x, 이거 기억나요? 여기가 x라면 이게 0이 아니라 1이죠. 1 기억나세요? 네, 1 나옵니다. 1. 그죠? 아주 정확하게는 저걸 풀어 해치게 되면 여기 요 n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메가의 0은 n이 돼 버린다고. 그냥. 그래서 여기가 n이 7 나오게 된다고. 그죠? 나머지 요 정수, 그러니까 요 놈이 요 전체 2분의 n 오메가가 정수가 되는 지점이니까 요게 n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n이
뭐 1, 2, 0은 제외예요. 0은 아까 방문한 것처럼 제일 최대값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요 오메가는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는 요게요. 죄송합니다. 요게 n이 아니라 n파이입니다. n파이. 그죠? 여기 사인이니까 사인이 이제 0이 나오는 지점은 n파이죠. n파이. 그죠? 0일 때 또 언제입니까? 파이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3분의 파이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지점과 요 지점일 때가 사인이 0이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n파이입니다. n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요 식을 오메가에 대해서 다시 쓰게 되면 오메가는 n분의 2n파이가 되겠죠. n파이가 되고 요때 n이 1, 2, 3 이렇게 정수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때는 다 0이에요. 근데 n이 0이 돼버리면 어떻다? 그때는 최대가 된다. 최대. 그죠? 아까 우리 극한값 구한 거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가 n분의 2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죠. 음수 쪽도 있어야 되니까. 이거에서 총 n-1회. n회가 아닙니다. n-1회예요. 나머지 한 회에서는 최대값이 나온다 그랬어. 연교차가 발생한다. 주엽의 폭은 n분의 2고, 자, 주엽의 폭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로 크로스가 한 요거니까, 주엽의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그냥 요거 한 칸이 7분의 1이거든요. 7분의 1. 그러니까 요 두 칸이니까 7분의 2가 나온다는 얘기야. 7분의 2. 근데 부엽의 폭, 요거는 다 7분의 1이죠. 요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엽의 폭은 n분의 1이다. 한 주기에서 2분의 n-1개의 극대점. 자, 이게 보겠습니다. 이 극대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 얘기하는 요 극대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몇 번 나오나 보겠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니까 총 3번 나옵니다. 이 3번 나오는 기준은 뭐냐? n-1분의 2라는 얘기야. 여기 7을 넣게 되면 이거 3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극대점이 3개가 나온다. 그래서 한 주기 내에서 2분의 n-1개의 극대점, DC에서의 극대점 포함입니다. 요거 포함이에요. 그것을 가지게 된다. n이 증가하면 주엽과 부엽의 폭은 압축이 된다. n이 증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까 7분의 1이었잖아요. 7분의 1이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여기가 짜그라들죠. 모든 거 다 마찬가지죠. 대신 이제 극대점도 증가하고 스윙하는 횟수도 증가하겠죠. 가운데에서. 어쨌든 주엽과 부엽의 폭이 압축되고 주엽의 크기는 점점 커져야죠. 점점. 그러다가 n이 무한대가 돼버리면 아예 임펄스가 돼버리겠죠. 왜냐하면 이게 n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쪽 렉탱귤러가 다 사각파가 이렇게 계속 있다는 얘기 아니야. 계속 있으면 DC잖아. DC. 그러니까 여기 임펄스가 나와야지. 그죠? 주엽의 크기는 커진다. 그런데 주엽과 부엽의 크기 비율은 거의 상승을 유지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무리 커져도요. 이게 계속 커지겠죠. 커지겠죠. 계속 커져. 그러면 얘도 커진다고. 얘도. 그러니까 얘하고 얘 높이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리플이 스타밴드에서 저지대역에서 리플이 작게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 폭이 많이 차이가 나야 되거든. 근데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이 비율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각창은 되게 좋긴 좋은 창인데 실제로는 거의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요 놈 때문에 그래. 요 첫 번째 거. 또 요 두 번째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러면은 대역 외의 잡음을 잘 제거를 못 해. 그죠? 제거를 해도 뭐 크기 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들리게 되죠. 잡음 소리가. 그래서 별로 좋은 그런 창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 요거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디리클레 함수의 면적은 1이고 최대값은 n, 사각창의 길이다. DC를 제외하고 n-1회의 연교차가 발생하고 주엽의 폭은 n분의 2죠. 그다음에 부엽의 폭은 n분의 1이죠. n이 증가하면 주엽과 부엽의 폭은 압축이 된다. 그리고 주엽의 크기는 커진다. 하지만 주엽과 부엽의 크기 비율은 거의 상수를 유지한다. 이게 사실은 안 좋은 특성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사각창이라는 거. 이 사각창이라는 거는 DTFT 하면은 디리클레 함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펙트럼 관점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 갖고 스펙트럼, 크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거고요. 요 놈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dB 스케일로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요 놈하고 요 놈은 다른 겁니다. 요 위에 거는 창함수만의 스펙트럼을 구한 거고, 요 아래 거는 창함수를 실제 이상적인 로우 패스 필터를 갖다가 컨볼루션을 해갖고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달라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얘하고 얘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확하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건 필터의 스펙트럼이다. 이건 레팅글러 윈도우의 스펙트럼이다. 그쵸? 요 두 개는 선형 스케일, 요 두 개는 로그 스케일이 되겠죠. 자, 그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저거의 필터의 특성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부터 한번 따져 보겠다는 거예요.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차단 특성을 한번 먼저 사실 결론적으로 이 사각창은 차단 특성이 매우 양호해요. 양호한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리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실제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차단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엽의 폭이죠. 그죠? 이 절반 여기까지 아니죠. 2배입니다. 이 주엽이 전체 길이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냐면 n분의 2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n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분의 2. 그런데 저 n분의 2는 단순히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기, 한 주기 내에서의 폭, 그러니까 주기 전체의 7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이 파이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게 한 주기니까. 곱했습니다. 그러면은 n분의 4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m이 10이라고 그랬으니까 m이 10이면 정확하게 n은 얼마냐면요. 21입니다. 그죠? 요 m입니다. n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n은 21이 나온 대략 20이라고 생각하면 요 20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0.2파이가 나오게 되죠. 즉, 요 주엽의 폭이 0.2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이 주엽의 대역폭에 의해서 필터의 천이 대역폭이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 이 천이 대역폭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뭐 뭐 이쯤에서부터 뭐 한 이쯤 되겠죠. 여기가 더 확실하네요. 여기서부터 한 요쯤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미리. 여기 좀 빠져야 되겠죠. 천이 대역폭이니까. 그 대역폭이 얼마냐? 그 대역폭은 대략 n분의 1.8파이. 대략 그 정도로 우리가 잡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원래 여기가 n분의 2 n분의 4파인데 이건 실제 양쪽을 다 고려한 거고 천이 대역폭은 한쪽만 생기는 거잖아. 그죠? 이쪽에 하나 생기고 또 이쪽에도 하나 생기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하나 생기고 이쪽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반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약간 빠져야죠. 왜냐면 여기 거의 DC 1에 가까운 지점은 빠져야 되니까 거기는 이제 통과 대역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략 한 1.8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대략 n분의 1.8. 그러니까 원래는 n분의 2파이여야 되는데 요 통과되는 통과 영역, 통과 대역을 좀 빼야 되니까 1.8 정도 나온다. 그래서 대략 0.18파이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1.8파이, 0.18파이 죄송합니다. 0.18파이 정도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수치는 중요합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터를 설계할 때 대역폭이 저렇게 되겠구나. 자, 저거 왜 중요해지냐면 이런 거죠. 오메가 t는 1.8 파이 나누기 n인데 요 정도 대역폭을 얻기 위해서는 필터의 길이를 n 정도로 해야 되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나중에 필터의 길이를 선정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이제 이 길이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요 대역폭을 기준으로 요 길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깁스 현상 발생했죠, 이거. 그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차단 특성은요. 이 차단 특성이 좋다는 얘기는 여기가 좁아야 돼, 이게. 주엽의 대역폭이 좁아야 돼. 그래야만 필터의 천이 대역폭도 작게 생길 테니까. 천이 대역폭이 좁은 게 좋죠. 그 널찍하게 있으면 안 좋죠. 아주 샤프하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특성 입장에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각창이. 그런데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깁스 현상이에요. 깁스 현상이 생긴다. 이게 아주 심각하게 생겨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또 심각한 건 뭐냐? 부엽의 최대 진폭이 마이너스 13.3 dB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 최대치하고 요 첫 번째 부엽의 높이 차이 요게 이제 부엽의 최대 진폭이거든. 요게 마이너스 13.3 dB예요. 그러니까 요 0 dB에 비해서 한 13.3 dB 정도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짝 내려와야 돼. 바짝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아.
그리고 첫 번째 부엽, 두 번째 부엽, 세 번째 부엽이 이게 쭉쭉쭉 빠져줘야 되는데 너무 완만하죠. 안 좋아. 그래서 이거는 길이를 여기 보면은 n이 10이 아니라 m이 10이 아니라 20, 30에 대해서 지금 그려놨거든요. 20, 30이 돼도 별로 안 줄어. 20, 30이 돼도 이게 쭉쭉 줄었으면 좋겠는데 안 준다고. 그죠?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걸 갖고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창의 이제 특성이고 이걸 갖고 필터를 컨볼루션을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 봐도 여기가 길이 높이가 있고 요 높이가 대략 21dB 정도 차이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21dB. 이거를 최소 저지대역 감쇄. 최소 저지대역 감쇄라 불러. 최소 저지대역 감쇄가 보면 별로 크지 않아. 20dB.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얘기했었죠. 잡음을 갖다가 제거하려면 20dB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범위 안에는 들어왔어. 넘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무슨 뭡니까? 그냥 가볍게 뭐 그냥 들을 수 있는 뭐 저기 오디오 중에 싸구려 그런 거에는 그냥 이거 써도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왜냐면 21dB 갖고는 택도 없어요. 40, 50dB 나와줘야 돼. 그래야만 깨끗하게 음질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최소 저지대역 감쇄가 충분히 감쇄되지 못했다. 또 n이 증가한다고 그랬어도 n이 증가해도 처음에 이거였다가 한 요 정도 낮춰지죠. 이 정도 낮춰져 가고는 특성 개선이 너무 미미하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게 이거의 결론입니다. 자, 사각창은 수학적으로 오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창이다.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모든 창 중에서 가장 양호한 특성을 갖지만 차단 특성을 갖지만 리플 문제가 심각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삼각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삼각창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수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요 놈을 잘 볼 것 같으면 요 놈은 이제 1-m분의 1의 n 이렇게 되겠죠. 1차함수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울기는 일단 1이고요. 그럼 여기 기울기가 아니라 y절편은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리고 요게 m분의 1,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이니까요. 요게 이제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어디예요? m이죠. 그죠? 근데 여기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렇게 되겠죠. 여긴 마이너스 m이겠죠.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이산적으로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둔 거죠. 그냥 m개가 나오게끔 샘플이. 그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러면 이제 삼각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삼각창을 먼저 이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삼각창 두 개를 삼각창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길이가 m 플러스 1인 사각창을 두 개를 컨볼루션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요거 두 개를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게 나와요. 근데 요 길이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m이어야 되고 여기가 2분의 m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 플러스 1인 사각창 두 개를 갖다 컨볼루션 하면 2m 플러스 1 원래 이제 이거 두 배 한 다음에 하나 빼야 되니까 2m 플러스 1 길이의 이제 삼각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이게 되는데 그럼 요 놈의 스펙트럼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놈의 스펙트럼과 이놈의 스펙트럼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의 스펙트럼 이미 구한 적 있죠? 디리클레 함수잖아요. 다만 요게 길이가 m 플러스 1 그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n이 아니라 2분의 n이 된 겁니다. 그죠? n이 2m 요거니까 n이 이거니까 그거의 절반인 걸 갖다가 이렇게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수식 유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나온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각창 두 개를 컨볼루션,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 하는 것은 주파수 영역에선 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각창 하나를 제곱을 하면 된다. 그죠? 그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n이 아니라 2분의 n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n으로 나누는 텀이 하나 더 들어가게 돼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디리클레어 함수를 제곱을 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다 그냥.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이놈을 그림으로 그린 게 요 놈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에서 어떤 효과가 얻어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n이 아니라 2분의 n으로 바뀌면서 아까는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우리 사각창에서는 삼각창에서 여기 2배로 늘어나요. 그죠? 그럼 이쪽에도 있겠죠? 이쪽에도 있으니까 결국은 2파이 곱하기 n분의 2가 아니라 n분의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n분의 8파이가 되죠. 대략 m이 10이라고 한다면 n은 20이라고 대략 보기 때문에 20이 되면 0.4파이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맞죠? 뭐가 안 좋아요? 늘어났잖아. 이게 이 폭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천이 대역 폭이 길어지겠지. 그래서 필터의 천이 대역 폭도 요 n분의 8파이보다는 조금 작게 n분의 6.1파이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각창에서는 얼마였나요? 사각창에서는 1.8파이였죠. 이게 많이 늘어나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많이 늘어납니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천이대역 폭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못 씁니다. 네. 그럼 이제 이쪽에 리플 특성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깁스 현상은 없어졌다. 이건 좋은 거네요. 그리고 부엽의 최대 진폭이 여기가 한 1.5dB 정도 된다고 해요. 요게. 그러니까 21.5dB면 여기가 폭이 21.5dB인데 이것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역폭을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럼 여기 최대 진폭이라 좀 낮아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크다. 그것도 여전히 크다. 물론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크다. 그 다음에 최소 저지대역 감쇄도 마이너스 한 5dB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마이너스 25dB. 이것도 사실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n이 증가해도 저지대역 특성 개선이 미미하다. 이게 쭉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못 내려온다고 일로. 계속 이렇게 간다고. n이 계속 증가해도. 그죠? 그러니까 삼각창도 어떻다? 못 쓴다. 결론은. 못 쓴다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삼각창은 공부하는 데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트라이앵글러 윈도우라고 하고요. 바틀렛 윈도우라고도 합니다. 사각창의 급격한 불연속점에 의한 깁스 현상을 개선한다. 요거는 개선이 됐다. 깁스는. 그러나 천이 대역을 2배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좋은 필터 특성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삼각창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닝창 보겠습니다. 해닝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요 수식, 요게 이제 해닝창의 시간 영역에서의 수식인데 이걸 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닝창은 뭐냐면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 지금 여기 보세요. 요 코사인 요걸 한번 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세요. 요 n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n이고요. m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m이에요. 그럼 여기다 대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죠. 그죠? 그 사이니까 결국 뭐냐면 코사인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있다 치면 이렇게 코사인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추출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저기가 아니고 더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니까요. 좀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거만 딱 추출을 한 거죠. 추출을 했는데 그냥 추출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좀 뭔가 조작을 좀 했습니다. 네, 약간의 조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0.5를 곱합니다. 0.5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요 높이가 0.5고 원래 1이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0.5를 더해줘요. 그럼 여기 플러스 0.5 하죠. 여기도 플러스 0.5 하죠. 그럼 뭐예요? 0에서부터 1까지 맞춰지게 되죠. 높이가. 자, 그렇게 맞춰서 그림을 그린 게 뭐냐? 지금 요 맨 아래 보시면 여기 해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해닝이 요거네, 요거 요렇게 되는 거 요겁니다. 뭐 거의 비슷해요. 시간 영역 상으로는 되게 뭐 해닝이나 해밍이나 블랙맨이나 되게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창이라는 거는 여러 연구자들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서 그 특성을 하나하나 보니 아 여기 좀 더 낫네, 여기 좀 더 낫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이 된 겁니다. 먼저 주엽의 대역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스펙트럼 그려보면 이것도 역시 뭐예요? 두 배가 돼요, 두 배가. 그러니까 대역폭이 늘어나서 실제로는 주엽의 대역폭이 0.4파이 정도, 그러니까 n분의 8파이죠. 여기는 아까는 n분의 6.1이었는데 6.2 정도 됩니다. 이 필터의 천이 대역폭은 조금 더 증가했네요. 뭐 더 안 좋죠, 사실은. 근데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근데 아주 특징적인 게 있어요. 부엽의 최대 진폭이 많이 내려와요. 31.5dB가 되고 최소 저지 대역 감쇄는 마이너스 44dB까지 내려와요. 뭐 쓸만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겠죠. 최소 저지 대역 감쇄. 이해되시죠? 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쓸만하다 좀. 요 놈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깁스 현상이 없어지는 건 원래 이제 좋은 현상이고.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그 뭡니까? 천이대역폭 특성은 무조건 안 좋아지지만 그러나 이런 리플 특성들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해닝창은 좀 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밍창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해밍창이 가장 널리 쓰이는 창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해밍창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시간 영역에서 창을 만들기를 요 코사인을 추출한 것까지는 동일한데 여기에 0.46을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0.54를 더했어요. 그죠? 만약에 이제 n이 0이다라고 생각한다면 n을 0이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0 대입하면은 이게 1이 될 거고 그러면 1이 정확하게 되죠. 그래서 요 높이가 1이라는 것, 여기가 1이라는 거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플러스 마이너스 m이다 그러면 만약에 m을 넣을게요. m을 넣으면 m파이니까 요건 이제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그럼 0.54에서 0.46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0.08이 크게 남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남는다고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0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 이게 이제 해밍창의 특징이에요. 자, 이 형태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제 지금 구해봤습니다. 구해보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G엽의 폭은 굉장히 넓어요. G엽의 폭은 n분의 8파이, 0.4파이가 나오는 게 맞고, 천이 대역 폭은 조금 더 증가해요. n분의 6.6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n분의 6.1파이였다가 n분의 6.2파이였다가 지금 6.6파이까지 왔죠.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폭은 이 차단 특성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런데 이건 리플 특성이 더 좋아져. 더 좋아져. 부엽의 최대 진폭이 마이너스 42.7dB까지 내려와.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최소 저지대역 감쇄가 마이너스 53dB까지 이건 진짜 좋은 거죠. 그죠? 이 폭이 많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깁스 현상도 없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리플 특성은 압도적으로 해밍창이 좋다. 다만 그 리플 특성이 만들어진 데는 요 차단 특성, 대역폭 특성을 좀 희생했기 때문이다라는 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해밍창은 창 양 끝에 크기가 0이 아니지만 삼각창보다 부엽 성능을 더욱 개선한다. 이게 가장 해밍창이 널리 쓰이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밍창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랙맨 창을 보겠습니다. 블랙맨 창은 부엽 성능을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강화시킨 그런 창이에요. 여기서 이제 코사인 함수를 하나 더 사용해서 부엽 성능을 해밍창보다 더 개선한 겁니다. 보시면 아까 요 하나만 있었는데요. 지금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여기 0.59, 여기 0.08이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를 추출한 거거든요. 근데 여긴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놈과 요 놈 사이에서 두 개의 코사인 함수를 추출한 다음에 거기다가 0.5 곱하고 0.08 곱해서 그 다음에 0.41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 합치면 1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이제 요거가 이제 특징을 한번 보면 n이 0일 때는 뭐 이거 전부 다 얘도 1되고 1되고 해서 다 1이 되는데 n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m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m에서는 여기 m 들어가고 여기도 m 들어가게 되면요. 얘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얘는 플러스가 붙게 돼서 다 합치면 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m에서 0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블랙맨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블랙맨 요 가장 요거네. 요거 명확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요거네 그냥. 예, 이렇게 되고요. 얘가 왜 좋냐면 얘 보세요. 여기가 58.1dB야. 어마어마하죠. 얘는 더해. 얘는 74dB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부엽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됐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주엽의 대역폭이 아까 이제 0.1에서 0.2까지 증가하는 거는 뭐 그래 봐주겠는데 0.3까지 올라옵니다. 그죠? 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대략 필터의 천이 대역폭이 n분의 11파이나 돼야 돼요. n분의 11파이. 이건 너무 큰 그 대역폭이죠. 그러니까 대역폭 성능, 그러니까 저 뭡니까 천이 대역 성능을 완전히 희생을 시키고 부엽 성능을 어마어마하게 높인 겁니다. 어쨌든 부엽의 성능을 높이려면 뭡니까 대역폭을 희생해야 된다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희생하면 이쪽 빨간색을 희생하면 녹색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것 간의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는 거고 블랙맨 창은 아주 극단적으로 부엽 성능을 개선한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네, 창함수 간의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지만 뭐 사각이냐, 삼각이냐, 해닝이냐, 해밍이냐, 블랙맨이냐 이 5가지를 지금 공부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 최소 저지대역 감쇄가 한 25dB까지 내려오긴 하지만 보통 잡음이 20dB보다 충분히 작아야 되기 때문에 뭐 삼각은 뭐 우리가 활용할 가능성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위쪽은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 저지대역 감쇄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건 이 아래쪽인데 그 중에서도 해밍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블랙맨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부엽 성능을 개선하고자 할 때 그럴 때만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최소 저지대역 감소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천이대역폭하고 귀리의 관계에 있어서 천이대역폭이 너무 지금 뭡니까?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거의 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전형적인 값은 외워둬야 됩니다. 1.8, 6.2, 1, 6.2, 6.6, 11. 적어도 요 3개 정도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터를 맨 처음에 설계를 하고자 할 때는 필터의 규격상으로 이거는 최소 저지대역 감쇄가 몇 dB 이상은 돼야 됩니다라고 딱 이제 명시가 돼요. 그 명시가 된 거에 의해서 창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 5개 중에 선택을 무언가 하나를 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천이대역 폭을 우리가 얼마까지 줄일 거냐? 천이대역 폭은 요 식을 기준으로 해서 요 천이대역 폭이 규정의 스펙에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요 필터의 길이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그 필터의 길이 n 값을 찾아내게 되면 그러면 창이 그대로 그냥 설계가 된 거거든요. 창이 설계가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그냥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에다가 창 곱해갖고 그냥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창함수를 이용해 필터를 설계할 때는 가장 먼저 필터의 최소 저지대역 감소를 확인하여 사용할 창의 종류를 선택을 해라. 그런 다음에 천이대역폭과 필터의 길이 관계를 이용해서 필터의 차수를 정해라. 이 순서대로 따라가시면서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에서는 카이저 창함수라는 것.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창함수랑은 약간 특징이 다른 형태의 창함수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의 창함수는 전부 다 고정창이에요. 고정창. 즉, 필터 그 창의 길이가 딱 정해지면 그럼 그 창의 주파수 특성이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이저 창은 가변창입니다. 그러니까 창의 길이가 뭐 n으로 딱 고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대역폭과 그 다음에 저지대역 감쇄 이 두 개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를 가져올 수 있는 손익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창이에요. 거기서 파라미터는 알파라는 값입니다. 알파.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 알파는 부엽의 상대적 감쇄량을 결정한다. 즉 알파가 증가하면 부엽의 상대적 감쇄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부엽의 특성이 많이 개선된다는 거죠. 지금 히터가 켜져 있어 갖고 약간 잡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엽의 대역폭은 넓어진다. 즉 주엽의 대역폭을 희생해서 부엽의 상대적 감쇄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반대로 알파가 감소하면 반대의 역할이 되겠죠. 부엽의 상대적 감쇄량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부엽이 조금씩 여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근데 주엽의 대역폭은 좁아진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죠?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창함수의 수학적 정의는 이겁니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I0는 수정, 영차, 베셀 함수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너무 수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쨌든 요 I0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알파와 요 알파 값, 요 같은 건데요. 요 값을 조절을 하는 거죠. 저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대역폭하고 그 다음에 저지대역 감소 특성이 감쇄 특성이 이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렉탱귤러부터 시작해서 블랙맨까지를 조절을 시키는 거죠. 꼭 뭐 이런 형태로 뭐 주파수응답이 꼭 생기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저지대역 감쇄 특성을 개선을 최대한 시키면은 블랙맨의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역폭을 최대한 좁게 만들면 렉탱귤러가 될 테니까 이 사이를 조절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럼 설계 예제를 몇 개 풀어 보겠습니다. 설계 예제를 풀기 전에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날로그 경계 주파수가 이렇게 보통 주어지죠. FP하고 FS로 주어지면 이건 이제 디지털 경계 주파수로 바꾸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 포머널 주파수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은 오메가 P와 오메가 S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반 창을 쓰는 경우와 카이저 창을 쓰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창을 쓸 때는 이제 우리가 규격의 최소 저지대역 감쇄 AS, 이게 dB 스케일로 보통 주어지게 되죠. 이것을 만족하는 창함수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 구현할 수 있는 창을 선택한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AS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5dB로 주어져 있다. 근데 우리 앞서 표에서 사각은 21, 삼각은 25, 해닝은 44 그랬어요. 그러면 뭐 삼각까지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보통 이건 사용 안 하고 해닝으로 하면 충분하겠죠. 그럼 해닝 창으로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제 창함수 기법으로 무언가 필터를 설계한다는 것은 로우 패스 필터는 그냥 딱 그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창을 무엇을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창의 길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두 가지만 결정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창을 곱한 다음에 주파수 응답이 알아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저지대역 감수를 통해서 창을 선택해라. 근데 보통 해밍창이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이대역폭을 구해야 되겠죠. 천이대역폭은 요 경계주파수, 요게 이제 그 통과대역 경계주파수고 요게 통과대역, 요게 저지대역이죠. 자, 요거 두 개를 빼면 그게 바로 이제 천이대역폭이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과대역의 경계주파수와 저지대역의 경계주파수 두 개를 빼면 천이대역폭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먼저 계산을 한다는 거죠.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 앞서 이론식 했었죠. 1.8이냐, 6.1이냐, 6.2냐, 6.6이냐, 11이냐 이런 쭉 있었잖아요. 요 기준에서 이 오메가 t에 그걸 대입하면 요 길이 n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요 오메가 t를 통해서 요 오메가 t를 정하고 그러면 n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고 이걸 보통 우리가 차수 n, 보통 홀수죠. 보통. 그러니까 이 차수라는 표현보다는 길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데 어쨌든 그 길이 그 창의 길이 n을 갖다가 선택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길이로 이거 바꾸려고 합니다. 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이가 선택이 되면 그럼 모든 게 다 선택이 돼요. 그렇게 되면 로우 패스 필터의 임펄스 응답 HDN, 요 HDN은 요 길이 선택된 길이에 따라서 형태가 그냥 딱 이렇게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범위도 이렇게 딱 정해지게 돼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비인과죠. 그 다음에 우리 창함수 선택된 걸 이 뒤에다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임펄스 응답을 딱 얻을 수 있게 되죠. 자, 근데 이건 일반 창에 대한 얘기고 카이저 창은 얘기가 좀 달라요. 카이저 창은 요 AS를 통해서 알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알파 구하는 과정이
여기 보시면 AS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고요. 뭐 적당히 맨 위에 게 선택이 됐다. 50dB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요 맨 위에 게 선택이 되면 요 식을 통해서 알파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이 대역폭 똑같이 구하고요. 근데 여기는 천이 대역폭과 그 다음에 n 사이의 관계가 요 최소 저지대역 감쇄까지 포함돼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근데 외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나오면 주어지게끔 하는 게 맞겠죠. 뭐 어쨌든 저렇게 해서 AS에서 7.95를 빼갖고 이렇게 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수식들 이거 다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유도해야죠. 해야 되는데 안 할랍니다. 왜냐면 유도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굳이 하나하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온 최종 결과를 우리는 활용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n이 결정됐죠. 그러니까 일반 창이 됐든 카이저 창이 됐든 창의 종류를 뭘로 할 거냐? 그리고 창의 길이를 얼마로 할 거냐? 이게 딱 결정이 됐잖아. 그죠? 결정이 됐으면 그 뒤는 일사천리에 똑같아. 로우 패스 필터에 요 n에 해당하는 만큼의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건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고요.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DC 이득을 무조건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정규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H0를 구합니다. 근데 H0는 원래 여기 요거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 요게 이제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요 오메가에다가 0을 넣은 거죠. 그럼 이거 지워지고 요거만 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임펄스 응답의 샘플들 그냥 다 더해버리라고. 그러면은 DC 이득이 나오게 된다고. 그 DC 이득으로 나눠줬다고. 그죠? 그 DC 상에서의 개인이 1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지연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여기다 요거 넣고 범위를 이렇게 바꿔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렇게 바꿔줬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필터 설계 다 끝난 건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매틀랩이 필요한 거죠. 이게 막 소수점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손으로 계산해서 Z 변환하고 주파수 응답을 구하는 거는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HN 임펄스 응답이 주어졌을 때 바로 필터의 스펙트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도구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면 되겠죠. 이 왜 그리냐면 혹 모르니까 그렸을 때 주어진 사양을 만족하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최소 저지대역 감쇄겠죠. 그게 원래 우리가 설계했던 바대로 목적대로 잘 감쇄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안 되면 다시 되돌아가야죠. 되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거 n 필터 길이 늘리는 수밖에 없죠. 늘려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수기로 한다면은 z 변환으로 전달함수 구하고 요 z에다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넣어서 주파수 응답 막 만들어서 그려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보통은 매틀랩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려봐서 그게 적정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끝, 안 되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재설계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득이 1이고 차단 주파수 FC가 100Hz인 이상적인 로우 패스 필터에 대해서 다음의 창함수를 사용하여 근사화된 디지털 FIR LPF를 설계하라. 단 샘플링 주파수 fs는 1kHz이고 창의 길이는 7이다. 이건 뭐 거의 정보를 다 줬어요. 창의 길이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창함수를 선택하는 작업과 그 다음에 창의 길이를 갖다가 구해내는 작업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쭉 진행해 보란 얘기예요. 설계된 필터의 DC 이득은 1이어야 한다. 1이죠. 이게 사각창이고 아마 2번이 해밍창인가 그럴 거예요. 사각창부터 먼저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상적인 LPF가 어떻게 생긴 건지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차단 주파수 FC가 100Hz이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 C로 환산한 주파수는 요 1K로 나눠준 다음에 2를 곱하면 되니까 0.2파이가 되겠죠. 2파이 곱하면 되니까 0.2파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FC는 얼마입니까? 0.1이죠. 우리가 이제 FC를 구한 이유는 우리 앞서 로우 패스 필터는 어떻게 쓰여진다 그랬죠? HD에 D 빼버리죠. 그냥 이제 H로 가죠. H의 N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EFC의 싱크에 EFCN 이렇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정의가 되냐면 여기 n이 7이기 때문에 n은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정의가 되는 이런 게 이제 이상적인 로우 패스 필터죠. 그러면 FC가 0.1이니까 여기다 0.1 대입하면 이거는 0.2의 싱크에 그리고 여기는 역시 0.2의 n에 뭐 이건 똑같고요. 뭐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먼저 사각창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각창은 임펄스 응답이 어떻게 돼요? 오메가 n이 다 1이죠. 언제나 1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이에요? 역시 마이너스 3부터 n이 3, 요 사이는 무조건 다 1입니다. 따라서 근사화된 임펄스 응답은 절단만을 수행하니까 ht, 절단된 것은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hn에다가 wn을 곱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요거 그대로 나오게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범위를 여기는 지정하면 안 되겠네요. 이건 지정하지 않고 아직 절단되기 전이니까 이상적인 로우 패스 필터. 그러니까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절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0.2의 싱크에 0.2의 n 이렇게 되고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n에서 이렇게 3. 자, 이건 여태까지 한 게 뭘 한 거냐면요. 이상적인 로우 패스 필터에서 우리가 창함수, 지금 사각창이죠. 사각창 함수를 곱해서 이제 좀 리얼리스틱한 형태로 이제 성형을 해 준 거예요. 절단을 해 준 거예요. 절단은 성형까지는 아니고 절단을 해 준 거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DC 이득을 1로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DC 이득을. DC 이득을 맞춰주려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H 서메이션 n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HTN 이거 모조리 다 더해야 돼요. 이걸 모조리 더해서 값을 구해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싱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0.1009 요거부터 시작해서 0.1514 그 다음에 0.1871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이게 우대칭이기 때문에 싱크는 짝수대칭이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 또 똑같이 있습니다. 총 이제 샘플이 7개가 나오겠죠? 그 7개 샘플을 모조리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2배를 하고 얘는 1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 결과가 1.0788이 나온대요. 네. 뭐 여기까지는 그냥 숫자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1.0788이 나오니까 요거 전체에다 나눠줘야만 그래야만 DC 이득이 1인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멀라이즈 된 T가 HTN이 이렇게 돼갖고 0.2 이걸로 나누어 주게 되면 제가 좀 이거는 답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기 힘드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0.1854가 나온대. 싱크에 그 다음에 0.2의 n 요건 그대로 쓰고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n에서 3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성을 주기 위해서 이걸 지연을 시키면 ht의 n 그냥 htn이라고 쓸게요. 사실은 여기 이걸 ht라고 하지 말고 딴 걸로 썼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원래 지연시켜야 이 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원래는 1854까지는 쓰고 그 다음에 싱크 쓰고 3만큼 지연시켜야 되니까 0.2에 n-3 이렇게 지연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범위가 0서부터 시작해서 n은 6까지 가게끔 총 그래 샘플의 개수가 7개가 나오게끔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요게 임펄스 응답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구한 게 됩니다. 전달 함수도 뭐 여기 n에다 값 집어넣고 쭉 늘린 다음에 그 지연 소자 z의 마이너스 1승 쭉 늘려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달 함수는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요게 뭐예요? 요거랑 요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n에다가 0이나 6을 넣은 거 그 값을 구해갖고 이렇게 맞춰준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요 임펄스 응답을 갖고 요렇게 제가
크기 응답을 구해봤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선형 스케일의 크기 응답, 요거는 이제 로그 스케일의 크기 응답, 요거는 이제 위상 응답이 되겠네요. 보시면 여기 0 기준으로 해서 한 20dB 정도까지밖에 못 내려오죠. 그죠? 20dB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보통 저게 21dB 정도 내려온다고 하죠. 21dB. 21인가 21.5인가 하여튼 그 정도 내려옵니다. 충분히 이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필터의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만 이거의 장점은 뭐냐? 요 폭이 요 천이대역의 폭이 굉장히 좁다. 그건 장점이긴 한데 요 저지대역 리플 특성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보통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해밍 창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창의 종류가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의 길이도 7로 딱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그대로 똑같이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HT의 N은 뭐였냐면, 요게 이제 그 0.2, 요건 똑같이 쓰죠. 0.2 싱크, 요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는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해밍이니까 0.54 플러스 0.46 이게 코사인이죠. 코사인 요 뒤가 m분의 n파이인데 m이 하나를 빼갖고 절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3분의 n파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n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창함수죠. 이거는 아이디얼한 로우 패스 필터고 창함수를 곱하게 되면 근데 범위도 여기서 이제 정해지는 거죠. 범위도 마이너스 3에서 n이 3까지 이렇게 정의는 돼 있는 거죠. 절단을 해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절단을 하면서 동시에 성형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 숫자 넣어서 여러분 값은 순서대로 요 값이 나오게 돼요. 여기 있는 값들이.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제가 여기다가 숫자 넣어서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계산기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DC득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서메이션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HT에 N에 N-3부터 3까지 모조리 다 더해주면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요거 개수들 이거 모조리 더한 거예요. 이거 다 모조리. 다 모조리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0.5982가 나온다네요. 0.5982 뭐 이거밖에 안 나오나? DC득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조금 이상하긴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더 나올 것 같기는 한데 0.5982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DC를 곱한 거니까 이게 나오면 안 되고 이걸 모조리 다 합친 게 아니라 실제로 값을 넣어서 구해야 되죠. 여기다 써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거를 모조리 다 구한 거 순서대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0.0081 여기 첫 번째 거고 그 다음 게 0.046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게 0.1441 그 다음에 0.2 그리고 요 반대 거 요렇게 짝수대칭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2배 요거는 1배 해서 더하면 이게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HT에다 원래 T에다가 나눠줘야 된다. 나눠주면 요 놈으로 나눠주니까 0.2보다 값이 더 커지겠죠.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0.5982에 여기 0.2에 그다음 여기 사인의 사인이 아니라 싱크죠. 싱크의 0.2의 n에 그 다음에 요 뒤에 게 그대로 0.54에 플러스 0.46에 코사인 3분의 n파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딜레이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n이 아니라 이걸 뭘로 바꾼다? n-3으로 바꾸고 여기 있는 요 n도 뭘로 바꾼다? n-3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것도 n이 0서부터 6까지로 바꿔주게 되면 그럼 최종적인 결과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결과식에 따라서 숫자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개수를 하나하나 구하면 그때 가서 이제 여기 있는 개수들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요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과정은.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해밍창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좋은 점이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죠. 거의 40dB 가깝게 내려왔죠. 최소 저지대역 감쇄가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폭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거의 해밍창은 사각창에 비해 3배 이상 넓어져요. 3배 이상. 그죠? 기억나시죠? 뭐 저기 일반 사각창 1.8이면 해밍창은 6.6이었나 그랬죠? 그러니까 3배 이상이에요. 그만큼 여기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천이대역 폭을 희생해서 저지대역의 리플 특성을 개선을 한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필터 사양이 다음과 같은 FIR 로우 패스 필터를 설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플링 주파수는 20kHz고요. 통과대역 경계 주파수 FP는 3, 저지대역 경계 주파수 3, 통과대역 감쇄는 0.25dB, 저지대역 감쇄는 50dB입니다. 요게 중요하죠. 50dB.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요 값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저지대역 경계 주파수와 통과대역 경계 주파수를 빼서 우리 저 뭡니까 그 천이대역 폭의 대역 폭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요게 샘플링 주파수가 20kHz고 요게 3, 4니까 요 3, 4를 두 배, 2파이배 해주고 2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처음에 AS부터 고민. 이거 빼는 건 나중에 하고 요거부터 봅시다. AS가 50dB예요. 50dB면 자, 무슨 창을 사용해야 되는지가 벌써 결정이 났죠. 요거 세 개는 불가능하죠. 해밍만 가능하죠. 이거 53dB니까 50dB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 놈을 통해서 해밍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는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과대역 경계주파수와 저지대역 경계주파수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럼 FP는 통과대역 요게 3kHz니까 이거를 FS로 나누게 되면 요 샘플링 20kHz죠. 20kHz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20kHz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0.15가 나옵니다. 0.15. 그 다음에 FS도 이게 이제 4kHz인데 이걸 갖다가 역시 20kHz 샘플링 주파수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건 0.2가 나오네. 0.2 이렇게 나오네. 요 사이의 차가 0.05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요놈에 의해서 오메가 t, 그러니까 2파이 곱한 거는 0.1파이가 돼야 되겠네요. 0.1 파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해밍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요 식이 있죠. 천이 대역폭하고 길이하고의 관계. 그게 어떻게 되냐면 n equal 6.6 파이 나누기 오메가 t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메가 t가 여기 구했죠. 이걸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66이 나오게 되죠. 66이면 66짜리를 설계를 해도 돼요. 요 길이 n을. 그러면은 실제 차수로는 65차가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넉넉히 잡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넉넉히 안 잡아서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67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거 홀수로 많이 맞춰갖고 제1형이 되게끔 만듭니다. 제1형, 1형. 66이 되면 이건 이제 뭐 그렇죠. 그래서 n을 좀 이렇게 길게 하나 더 길게 해서 홀수로 맞추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67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정한 건 사실 뭐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해밍으로 하겠다라는 것 하나 결정했고요. 그 해밍 윈도우 창의 길이는 67짜리라는 거. 요 두 개만 결정했어요. 자, 요거 두 개를 결정한 것을 갖고 우리 매틀랩 함수에 보면 FIR1이라는 함수 있죠. 이거 우리 전에 바로 그 프로젝트 할 때 이거 활용했었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됐죠? 그럼 이게 뭐냐면 임펄스 응답 그려진 거고, 요게 주파수 응답이고, 요것도 주파수 응답이 로그 스케일이고, 얘는 선형 스케일이죠. 얘는 선형. 그러면은 여기만 중요하니까 여기만 이제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이쪽이 중요하죠, 이쪽이. 그죠? 근데 여기서 최소 저지대역 감소를 만족을 시켰냐를 봐야 되죠.
지금 여기서 이제 최소 필요한 요구되는 최소 저지대역 감소가 50dB였어요. 그럼 50dB가 2선이니까 충분히 내려와 있네. 문제가 없네라고 해서 우리는 통과. 필터는 결국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에다가 해밍 창을 씌우고 해밍 창의 길이는 67짜리를 우리는 선택하면 되겠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앞선 문제에서 그 일반 창들 중에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해서 필터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카이저 창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카이저 창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창 종류를 선택해라. 두 번째 어떻게 해라? 창의 길이를 선택을 해라 라고 했는데 앞서는 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길이를 순서대로 선택해 나가는데 여기서는 이 창이 카이저 창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죠. 무조건 나는 카이저 창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창에서 알파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알파를 먼저, 그러니까 알파를 정하는 게 창의 종류를 선택하는 거랑 동일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알파를 잘 선택하고 그거에 따른 길이, 창의 길이를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파라미터는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개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거 앞서 우리 알파랑 창의 길이를 선택하는 식이었죠.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자, 먼저 저지대역 감쇄 AS가 50dB라고 돼 있어요. 50d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를 선택할지가 요거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해야 되느냐가 되게 애매한데 뭘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50보다 큰 거 요게 이렇게 이퀄이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50으로 할 거고 사실은 이것도 식도 간단하니까 이게 더. 그래서 결국 알파는 저기서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면 0.1102에다가 AS가 50이니까 50 빼기 8.7 요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해 주면 이게 4.5513이 나온다고 합니다. 4.5513.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n을 찾아야 되죠. n. 근데 아까 이 오메가 t가 아까 얼마였냐면요. 이게 0.1파이였어요. 0.1파이. 요건 이제 앞서 계산을 했었죠. 그죠? 0.1파이니까 요게 이렇게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요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2.285 곱하기 0.1파이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AS는 50 넣어주고요. 여기다 7.95 이렇게 넣어주면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면 요 계산한 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대략 59.56이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러면 이제 n은 적어도 60이거나 61이거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홀수로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61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정해졌습니다. 창은 카이저 창인데 알파는 얼마다? 4.5513이고 그 다음에 창의 길이 n은 61이다. 역시 똑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FIR1이라는 우리 필터 설계 함수, 선형 필터 설계 함수에 요 파라미터들을 넣는 겁니다. 요거를 넣어서 이렇게 그리면 요런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요게 이제 임펄스 응답이고 요거는 이제 선형 스케일, 그래서 통과 대역에서 리플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저지 대역에서 리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로그 스케일로 확인한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50dB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사양을 만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필터, 그러니까 우리 카이저 창으로 설계하면 여긴 지금 이제 60일 그러니까 필터의 길이, 창의 길이가 60일이에요. 근데 앞서 우리 해밍창을 67이었어요. 그럼 좀 줄었죠, 카이저 창이. 그죠? 그러니까 카이저 창은 어쨌든 이 최적화를 시킨 거죠. 우리 천이 대역폭하고 그 다음에 저지 대역 리플하고의 관계를 트레이드 오프를 요 알파 값으로 연속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딱 고정으로 되어 있는 해밍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좋게, 그러니까 요거를 줄이는 대신에 요거 67에서 61로 줄이는 대신에 여기 보시면 사실 여기가 요거 자세히 보면 이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50에 더 근접해 있다고. 50 아래긴 한데 앞서 해밍창에 비해서는 이게 좀 근접이 돼 있다고 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이저 창을 이용해서 설계할 수 있는 방법도 문제로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차의 마지막 절이죠. FIR 필터의 주파수 대역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주파수 대역 변환은 뭐 선형 위성 필터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모든 FIR 필터에 다 적용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설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넣었는데요. 양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넣었고, 제가 주차별로 동일한 양이 되게끔 이렇게 맞추고 있거든요. 책을 쓸 때.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섹션을 하나 좀 우겨 넣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걸 보시겠습니다. LPF의 어떤 임펄스 응답이 있어요. 거기다가 코사인 오메가 제로 n을 곱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죠. 원래 여기 점선으로 돼 있는 게 로우 패스 필터였어요. 거기다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제로 n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우리 DTFT의 일반적인 성질에 의하면 요게 이제 H의 LPF의 N에다가 요 뒤에 뭐가 곱해지는 거냐면은 2분의 1 일단 들어가고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N 그 다음에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지는 건데 이게 요게 곱해지면 이 원래의 임펄스 응답에 의한 주파수 응답을 HLPF의 오메가라고 할 때 그게 위상이 이렇게 지연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상이 돌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부호가 반대로 되죠. 그래서 요놈에 의한 게 요놈이고 요놈에 의한 게 요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게 요 앞에 거. 그다음에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요 뒤에 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DTF의 일반적인 성질이죠, 이거. 그죠? 이건 주파수 영역 지연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주파수 영역 지연. 지연이 아니라 뭐 주파수 시프트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 이제 이 식을 풀어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식이 뒤에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DTFT의 일반적인 성질 프로퍼티 찾아보세요. LPF에다가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 원래 LPF의 주파수 응답이 이렇게 한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한쪽은 플러스 쪽으로 지연이 되면서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죠? 요 식을 잘 이해해 보세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변조 정리다라고 했어요. 변조 정리. 우리 이제 그 통신 시스템에서 변조를 할 때 그냥 코사인 오메가 제로 n을 곱하면 여기 주파수만큼 올라갔다가 이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스펙트럼의 그림을 보면 원래는 이런 로우 패스 필터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고 플러스 파입니다.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내려오고 그런데 크기는 절반이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요 중심 주파수가 뭡니까? 여기가 오메가 제로죠. 여기는 중심 주파수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겠죠.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로우 패스 필터가 뭘로 바뀌어요? 밴드 패스 필터로 바뀌잖아요. 밴드 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는 바로 요 코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 제로의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밴드 패스 필터를 설계한 게 됩니다. 그렇죠? 로우 패스 필터만 제대로 설계되어 있으면 그걸 갖고 그냥 변조 정리를 이용해서 밴드 패스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LPF의 임펄스 응답 HN에 정연파를 곱하면 중심 주파수 오메가 제로인 밴드 패스 필터로 변환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요건 이제 밴드 패스 필터의 예고요. 자, 근데 이제 하이 패스 필터로 변환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하이 패스 필터가 되려면 여기 있던 로우 패스 필터가 그대로 얼마만큼 파이만큼 이렇게 변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게 뭐가 되겠어요? 파이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오메가 제로에 들어갈 게. 오메가 제로에 파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사인 파이 n입니다. n이 0이면 1일 거고 n이 1이면 마이너스 1일 거고 n이 2면 다시 0일 거고 그러니까 0, 1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기가 파이 n이면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럼 뭐냐? 로우 패스 필터를 교번시키면 그러면 하이 패스 필터가 된다라는 결론이 얻어지게 되죠. 이거 우리 뭐 많이 얘기했었죠. 교번한다. 하이 패스 필터는 교번하고 그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는 교번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형태가 다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일로 올라가겠죠? 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원래는 절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그럼 이것도 절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이 파이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도 내려온다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내려온다고, 얘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절밖에 안 되게 다시 원위치로 회복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밴드 패스 필터로 바뀔 때는 반절, 얘도 반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하이 패스 필터로 갈 때는 이렇게 반절 오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교번만 시키면 바로 로우 패스 필터가 하이 패스 필터로 바뀌게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요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파수 대역의 변환을 통해서 로우 패스 필터, 기본적인 로우 패스 필터. 왜냐하면 로우 패스 필터가 설계하기가 편하거든. 로우 패스 필터가 밴드 패스 필터나 하이 패스 필터보다 사실 하이 패스 필터는 로우 패스 필터랑 설계 난이도가 유사하다고 보고 밴드 패스 필터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 하나를 설계해서 밴드 패스 필터나 하이 패스 필터를 설계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주파수 대역 변환을 이용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길이가 n이 11이고 사실 이제 주파수 대역 변환할 때 길이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만 이제 우리가 이 길이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차단 주파수 오메가 h가 0.6인 하이 패스 필터를 로우 패스 필터로부터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 대역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파입니다. 여기서 파이 h 차단 주파수가 0.6인 6파이인 하이 패스 필터니까 한 이쯤 되겠네요. 여기가 0.6파이.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1.4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하이 패스 필터가 되겠죠. 이 필터를 로우 패스 필터로부터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자, 로우 패스 필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얼마여야 돼요? 0.4파이여야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0.4파이가 되고 이런 필터를 변조를 해줘야 되겠죠. 변조를 하는데 이게 뭐 파이만 하이 패스 필터로 만드는 거니까 그냥 교번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교번.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승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이 패스 필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 로우 패스 필터를 설계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이 로우 패스 필터는 그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우리 이상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 자, 로우 패스 필터는 어떤 게 로우 패스 필터냐면 이렇게 샤프하게 떨어지는 거. 자, 이거 그러면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요 폭이 0.8에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로우 패스 필터의 일반적인 어떤 형태를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EFC의 싱크의 EFC의 N 요게 H 로우 패스 필터 요겁니다. 그럼 요 FC는 뭐냐? 요 놈을 오메가 C라고 했을 때 요걸 2파이로 나눈 거. 그게 요 FC에 들어가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이거 들어가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0.2가 됩니다. 그러니까 0.4니까 요걸 2파이로 나누게 되면 0.2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 앞이 0.4가 되기 때문에 0.4 파이 그다음에 싱크에 파이가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파이 들어가면 안 되죠. 0.4죠 그냥. 제가 실수했네요. 0.4의 싱크에 그 다음에 0.4n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이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FC인 거죠. 컷오프 프리퀀시. 여기가 FC 마이너스 FC.
그 크기는 1, 이런 거죠. 이거는 주파수 축의 저 함수로 표현하면 rect의 EFC죠. EFC분의 F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여기가 F. 그죠? 이거 디지털 주파수입니다. 예,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갖고 DTFT를 수행해주면 이게 EFC의 싱크, 여기는 위로 올라오고 요거 또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싱크 그러면 EFC의 여기는 N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F는 N으로 바뀌는 거죠. 요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로우 패스, 아이디얼한 로우 패스 필터의 임펄스 응답이 되고 이건 아이디얼한 로우 패스 필터의 주파수 응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우리 DTFT 할 때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 이거 다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거는 인과성에 위배되니까 이걸 그대로 냅둘 수는 없어요. 이제 길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길이가 10일짜리니까 저거는 결국 얼마냐면 지연을 5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5만큼 지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이 무슨 얘기냐면 요 놈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하나 샘플이 있고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있을 텐데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5개가 있고요. 또 이쪽으로 5개의 샘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인과성을 유지를 하려면 이쪽에 있는 걸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바꿔줘야 돼. 지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지연의 양이 얼마예요? 5란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두면 안 되고 0.4에 이렇게 쓰지 않을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H의 하이 패스 필터의 N 이거부터 먼저 해줘야 됩니다. 요걸 마이너스 1에 N승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를 하이 패스 필터로 바꾸려면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0.4의 싱크에 0.4의 N인데 이게 돼야 맞는데 이걸 5만큼 딜레이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5 마이너스 5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5 이렇게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하이 패스 필터의 임펄스 응답이 이제 뭡니까? 된 거죠. 임펄스 응답이 얻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의 n은 이렇게 한 다음에 지연시켰으니까 n은 0서부터 10까지 왜냐하면 전체 길이가 1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하이패스 필터가 설계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5.8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길이가 n이 11이고 대역 중심 주파수 오메가 제로가 0.5파이고 차단 주파수가 0.7인 밴드 패스 필터를 로우 패스 필터로부터 구하라.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파이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럼 대역의 중심 주파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0.5파이고요. 그 다음에 차단 주파수가 0.7파이입니다. 근데 이게 밴드 패스 필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0.3파이가 되겠죠. 맞죠? 이 필터를 로우 패스 필터로부터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우 패스 필터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여기 0.5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여기가 0이고 요 간격이 0.2파이니까 여기 0.2파이 그 다음에 여긴 마이너스 0.2파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죠.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올리고 이쪽으로 내리다 보니까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로우 패스 필터로부터 거기다가 코사인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코사인을 곱해주는데 그 주파수가 얼마냐? 0.5니까 여기서는 얼마로 해주냐면 코사인의 0.5파이 n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다가 요 빨간색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하면 요 보라색의 밴드 패스 필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여기를 크기를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렉탱귤러 요거를 쓰게 되면 2의 렉트의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0.4 그러니까 0.4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f 이제 파이가 들어갔으니까 f라고 쓰면 안 되고 오메가라고 써야 됩니다.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몇 가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이 렉트의
0.4 파이에, 이건 이제 로우 패스 필터예요. 로우 패스 필터. 파이에 2 파이 f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항상 이렇게 f로 바꾼 다음에 우리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0.4 파이 5배네, 5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2 렉트에 이게 이제 5죠. 5, 4이십니까? 5F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DTFT를 해줘야 되는 거죠. 주파수 응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5분의 2, 이 5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5분의 2 되니까 10분의 4, 0.4, 0.4에 여긴 싱크가 돼야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0.2가 그대로 남아. 왜냐면 이거 5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0.2에 이쪽은 n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한 최종적으로 한 이 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 주파수 응답을 갖는 로우 패스 필터의 임펄스 응답까지를 구한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밴드 패스 필터로 만들려면 뭘 곱해라? 요 놈을 곱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H의 밴드 패스 필터의 N은 어떻게 되냐면 요놈 0.4, 0.4에 싱크에 0.2에 n에 지금 얼마 딜레이 시킬 거니까 이 공간을 냅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코사인 곱하면 되죠. 코사인 0.5에 파이에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맞죠? 그럼 도대체 여기 들어갈 게 얼마냐? 아까와 똑같이 길이가 11이니까 인과성을 갖기 위해서 지연시켜주는 샘플 수가 5개를 지연을 시켜야 되죠.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해주면 밴드 패스 필터가 얻어질 거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때 n의 범위는 어디서부터다? 네, 0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총 11개니까 길이가. 됐죠? 이러면은 밴드 패스 필터를 얻은 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주파수 대역 변환의 두 번째 내용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패스 필터나 아니면 하이 패스 필터 이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설계하기가 용이하다고 그랬고, 밴드 패스 필터는 상대적으로 설계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밴드 스탑 필터, 뭐 이건 밴드 리젝션 필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밴드 리젝션 필터 하면 노치 필터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설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를 4층 연산을 할 거예요. 더하고 뺄 거야. 그래갖고 요 놈을 만들어낼 거라고.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 보면 이제 로우 패스 필터가 있죠. 얘는 이제 어떤 범위 내로 이렇게 한정이 되겠죠. 이득이. 근데 델타 N은 뭔가요? 델타 N. 델타 N은 올 패스 필터잖아요. 그러면 이 올 패스 필터에서 요놈 로우 패스 필터를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더하고 여기서 빼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y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요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보시면 그래서 하이 패스 필터는 요 델타에서 로우 패스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빼면은 밴드 패스 필터의 기능을 갖는 필터를 설계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로우 패스 필터가 있고 여기 하이 패스 필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 로우 패스 필터고 이거 하이 패스 필터고. 그럼 뭐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주파수 성분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저거는 리젝션, 밴드 리젝션, 밴드 스탑 필터죠. 밴드 스탑 필터를 얻을 수 있을 거다. 하이 패스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를 더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면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를 곱할 겁니다. 자, 곱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주파수 응답이 서로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를 곱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워지겠죠. 그럼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남는 게 뭐예요? 예, 밴드 패스 필터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랑 같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계가 용이한 올 패스 필터나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의 4층 연산을 수행해서 설계가 어려운 밴드 패스 필터 및 밴드 스탑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다음 이제 코딩 프로젝트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5가지의 창을 시간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그려라. 자, n 주어져 있고 m 주어져 있고 요게 이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이거 사각창이에요. 사각창. 사각창.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 뭐냐? 이거는 삼각창. 삼각창하고 사각창은 제가 식으로 보여드렸으니까 해닝, 그다음에 해밍, 해밍이죠, 해밍. 그다음에 블랙맨. 이거 그리란 얘기예요. 이거 그려서 이렇게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요 두 번째 건 뭐냐면 요 각각 요 그림에 대해서 DTFT 수행해서 그죠? DTFT를 수행하는데 실제로는 뭐 프리퀀시 Z 뭐 이런 프리크 Z라는 함수 같은 거 이용하면 되죠. 그걸 이용해서 어 매트랩 이 스펙트럼을 그리라는 거죠. 근데 그림 그릴 때 여기도 뭐 20로그 10 그거 이제 붙여갖고 로그 스케일로 만들어야 되죠. 이 두 가지를 그려보라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그래서 여기는 요거 뭡니까? 아이디어란 로우 패스 필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다가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그다음에 W3N도 곱해야 되겠죠? 4N도 있고 5도 있겠죠? 우리 5가지 창에 대해서 다 해봐야 되니까. 그거 곱한 다음에 프리크제트나 뭐 DTFT나 이런 거 이용해서 이렇게 스펙트럼 그려봐라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코딩 프로젝트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 뭡니까? 창을 이용한 필터 설계 방법하고 그다음에 주파수 변환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많고 반드시 복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